솔직히 말씀드리면 치과 의사도 가장 하기 싫은 어려운 치료인데요. 그렇다면 이 신경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아픈 치료가 아마 신경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아픈 신경치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과 의사도 가장 하기 싫은 어려운 치료인데요. 그렇다면 이 신경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좀 덜 아프고 치아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데요. 조금 재미없는 주제일 수 있겠지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치아 살리는 비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아 안쪽에는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충치가 깊이 파고들거나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다면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는 염증이 생긴 신경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메워주는 치료인데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을 뿌리 끝쪽까지 다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시술 후에는 파절을 방지하기 위한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의 수명도 줄어들고 통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담도 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치수 보존술, 영어로 VPT, 바이탈 펄프 테라피라는 시술인데요. 사실 이 염증이라는 게 처음부터 뿌리 끝까지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초기에는 이 염증이 아주 일부분에 국한된 것인데 신경을 뿌리 끝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그 일부 신경만 제거하고 남은 신경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아주 좁은 부위에 신경이 노출됐을 때는 수산화칼슘 성분의 재료로 치수를 덮어주는 시술을 했었는데요. 성공률이 그리 높지는 않아서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진행했었습니다. 또 수십 년 전부터 지독한 치과 냄새로 유명한 포르모크레졸이라는 재료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안정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MTA라는 재료를 이용한 생활치수 보존술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MTA, 미네랄 트리옥사이드 애그리게이트라는 재료는요.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신경을 보호해주면서 자연 치유를 돕는 재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신경 조직의 친화력이 좋아서 신경을 보호해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즘 제가 정말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적절한 케이스에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MTA가 이 신경의 치유를 돕기 때문에 신경 조직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회복된 신경이 치아에 계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어서 치아를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유지하게 되고 또 감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신경치료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크라운을 해야 할 만큼 충치 범위가 크거나 크랙이 있는 경우에서 이 생활치수 보존술을 통해 감염된 치수강 쪽 신경만 제거하고 감염되지 않은 뿌리 쪽 신경의 생활력을 유지하게 되면 파절의 가능성은 줄이고 크라운 이후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인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치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깊은 충치 부분에서 감염된 신경만 제거하고 생활치수 보존술을 시행한 후에 인레이 치료나 레진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VPT는 모든 치아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충치가 깊지만 뿌리 끝까지 감염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져서 신경이 살짝 노출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엑스레이로 검사를 했을 때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는 통증은 있지만 전체 신경이 염증 상태가 아닌 경우로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미 신경이 다 죽었거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거나 고름주머니가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이 신경 전체를 뿌리 끝까지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경치료는 나쁜 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MTA는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치료 비용은 물론 치료 횟수, 치아 수명까지 늘릴 수 있고 또 신경치료의 통증으로 인한 공포마저 줄일 수 있는 이 MTA를 이용한 생활치수 보존술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치아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환자분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큰 치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경치료를 피하고 자연치아를 살리는 방법인 MTA를 이용한 생활치수 보존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